IP 기반이나 법률 세무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문의를 접수받고 의뢰인 정보를 관리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의뢰의 진행 단계를 파악하거나 문서를 요청하거나 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무소의 운영 업무들을 단순 반복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허브스팟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으시다면 쉽게 허브스팟의 기능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정보를 입력하고 언어만 설정해주면 허브스팟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줍니다. 홈페이지 제공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던 테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던 테마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시간이 약 30초에서 1분가량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문의를 받는 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수준으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정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는 내용들은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폼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도만 작성해 두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문의 수신 폼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만들었죠. 그동안에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네요. 허브스팟은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방금 만들었던 폼은 여기 들어가겠죠. 지금 만들었던 폼을 넣어보고요. 그리고 그대로 퍼블리쉬를 해보겠습니다. URL이 나오는데 이 URL에 접속하면 바로 라이브된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처럼 랜딩 페이지로 만드셔도 괜찮고요.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폼 링크를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해당하는 영역에 HTML 코드를 삽입하시면 허브스팟의 폼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고객의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허브스팟의 예시로 만들어진 고객이 3명 있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홈페이지의 폼에서 최성원, 그리고 이메일 테스트,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우선 예시로 이메일을 넣어서 폼 제출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고침했을 때 폼에 입력했던 정보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 정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페이지를 방문해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폼을 작성했는지가 표시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좌측 사이드바에서
필요하신 우리만의 정보가 따로 있으실 수 있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위주로 내용들을 구성하거나, 만약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 없다면 이 좌측 사이드바에 들어갈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AI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법률 서비스라는 이름의 프로퍼티, 옵션은 1, 2, 3, 드랍다운 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허브스팟의 브리지 AI가 작동을 하고요. 프로퍼티의 이름과 타입과 옵션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대로 만들어 보면 법률 서비스라는 속성이 추가가 되었고요. 1, 2, 3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어떤 법률 서비스를 의뢰했는지 CRM 안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이 법률 서비스라는 내용은 방금 우리가 제출했던 폼의 항목으로도 추가를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컨택이라는 화면입니다. 컨택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미팅을 진행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신다면 이메일과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시기에 조금 더 편리하실 거고요. 기업 간의 거래라면 사람이 아니라 딜이라는 거래 단위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성솔루션 특허 문의라는 거래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대로 거래를 생성해 보면 보이는 인터페이스 자체는 동일합니다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거래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 거래는 최성원이라는 의뢰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는 CRM의 딜 파이프라인 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딜의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심사 단계별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성도 수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보시는 이 파이프라인에 어떤 정보들을 표시할지 필터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각 단계들을 조금 더 사무소 운영에 맞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출원 준비, 그리고 출원 완료, 그 다음으로는 심사 대응, 또 뭐가 있을까요? 등록 변경, 이런 식으로 두고, 그 다음에 거래, 다시 적겠습니다. 출원 준비, 출원 완료, 심사 대응, 등록 변경, 등록까지로 하고요. 그리고 거래 완료, 거래 실패로 두겠습니다. 저장을 해주면 이제는 방금 보셨던 딜이 출원 준비, 출원 완료, 심사 대응이라는 순서로 관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거래의 의뢰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해당 의뢰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CRM에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보는 것이 오리지널 트래픽 소스입니다.
현재 저는 홈페이지의 URL로 직접 접속을 했는데요. 이 트래픽 소스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접수하게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채널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게 좋을지 파악하기에 좋겠죠. 이 거래 단계를 놓고 거래를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까지는 사실 어떠한 CRM이든 노션에서든 엑셀에서든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브스팟이 가지는 장점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각각의 단계들을 커스텀했는데요. 이 커스텀한 단계들마다 반드시 특정한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됐을 땐 금액을 필수로 넣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출원 완료 단계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만들었던 법률 서비스가 검색했을 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프로퍼티는 컨택의 정보였습니다. 사람의 속성과 거래의 속성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라는 이 항목이 컨택 프로퍼티에 들어가 있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딜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거래의 정보를 만들기 위해선 법률 서비스라는 항목을 만들어야 하겠죠. 법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1, 2, 3 옵션을 드랍다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금방 만들어 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컨택에도 있지만 컨택 프로퍼티와 딜 프로퍼티는 이름만 같이 다른 속성에 들어가 있는 정보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첫 번째 단계에 넣고 저장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딜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해서 단계를 첫 단계부터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이동했을 때 법률 서비스를 필수로 선택을 하게끔 뜨고요. 다음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제가 등록 단계를 지나 거래 완료 단계가 되면 금액을 넣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금액을 반영해주는 식으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부적으로 알림을 만듭니다. 파이프라인과 같이 보겠습니다. 출원 완료 단계에 딜이 이동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알림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 워크플로우를 마찬가지로 AI로 금방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출원 완료 스테이지,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거래 파이프라인이네요. 거래 파이프라인의 출원 완료 스테이지에 딜이 이즈노온이라면 저에게 알림 메일 발송이라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리즈가 방금 프로퍼티를 만들 때처럼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AI가 있기 전에는 직접 트리거와 그 트리거가 작동했을 때 나오는 자동화 액션들을
클릭하고 검색해서 만들어 주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네, 승인을 해 주었고요. 워크플로우가 잘 만들어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가기.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단계가 출원 완료일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메일 알림을 주는 자동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직접 자동화를 구성해 볼 텐데요. 어떤 자동화를 만들어 볼 거냐면 마감일을 기반으로 알림을 주는 자동화입니다. 마감일이라고 하면 날짜 값이 될 거고요. 아무 날짜 값이나 지정을 해줍니다. 이 클로즈 데이트라고 하는 이 날짜 값이 오늘로 판별이 되었을 때, 또는 이 클로즈 데이트가 특정 기간 전일 때, 또는 특정 기간 지났을 때 등등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30일 전에 알림을 주는 자동화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less than 30일, 그리고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마감일이 30일 남았을 경우에 저에게 알림을 주는 마감일 30일 남았습니다 알림, 그리고 이 알림 내용에는 어떤 거래가 30일이 남았는지를 알려주면 좋겠죠. 거래 이름, 그리고 거래 담당자, 해당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단계 등등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탈이 되거나 마감을 놓치는 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든 이런 자동화와 파이프라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들을 많은 담당자분들이 관리를 하시게 되실 수도 있겠네요. 사무소에는 운영 담당자가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 담당자별로 얼마나 많은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물론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각 거래마다 거래의 담당자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계정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옵션이 더 뜨지는 않지만 이 담당자별로 대시보드에서 리포트를 구성하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시보드의 구성이 예시로 만들어져 있는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리포트를 만들 거냐면요. 방금 우리는 의뢰인의 정보에서 해당하는 의뢰인이 어떤 채널로 유입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해당하는 채널마다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의를 남긴 이후에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측정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리포트를 만들 때는 컨택과 딜의 정보를 연결해서도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일 리포트를 딜 기반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딜 오너는 거래의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법률 서비스는 우리가 만든 프로퍼티이고요. 담당자별로 어떤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브스팟 마스터라는 담당자는 1이라는 법률 서비스를 한 건 담당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허브스팟 유저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된다면 담당자별로 몇 건의 법률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브스팟의 고객의 정보를 받기 위한 홈페이지부터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폼과 그리고 고객의 정보에서 거래의 정보 그리고 거래의 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서 CRM 안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까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법률사무소나 IP 기반 업종에서는 업종의 비즈니스 형태는 유사하겠지만 자동화의 구성이나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하신 정보들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순서나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뢰인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의뢰나 또는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자동화하고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경우에는 경성솔루션으로 편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